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스크입니다. 네, 오늘은 리츠 주식 투자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개념은 FFO와 AFFO라는 개념인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리츠 주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라고 하면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즉,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관련 자본 및 지분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투자자에게 재배당하는 회사나 투자 신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리츠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단위로 배당을 지급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형 리츠를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리츠는 일반적으로 가세소득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배당 주식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자나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리츠로 구성을 한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 FFO와 AFFO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주식은 EPS, 즉 주당 순이익이 가치의 척도가 되긴 하는데 리츠 주식은 회계적인 EPS가 아니라 FFO와 AFFO의 개념으로 그 해당 주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FFO와 AFFO가 해당 리츠 주식의 배당금 지급의 재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주로 애용하는 개념이 프리캐시플로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따져서 이 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FFO와 AFFO에 대해서 한 가지씩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FFO는요, 펀드 프롬 오퍼레이션으로서 운영 자금이라고도 합니다. 리츠 운용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정의하는 개념인데 FFO에서는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기존 순이익에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자산 판매 수익을 차감하면 해당 FFO의 개념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리츠를 통한 실질적인 영업 현금 흐름에서 현금 유출이익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더함으로써 회계적 이익에서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자산 판매로 인한 수익을 제거함으로써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영업 현금 흐름이 얼마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산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산식을 보시면은 FFO는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 자산 매각 차익을 빼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따질 수 있는 FFO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FF를 통해서 리츠 주간 비교를 할 때 주가 나누기 주당 FFO 비율을 구하고요. 이 비율은 저희가 일반적인 주식에서 주가 나누기 EPS에서 퍼 비율을 통해서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처럼 주가 나누기 주당 FFO 비율을 통해서 리츠 주간의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FFO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AFFO, 즉 Adjusted Fund From Operation이라 해서 기존 FFO 개념에다가요, 그 해당 연도의 임대료 증가분을 더해주고 반복적인 유지 보수 비용을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을 빼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러니까 FFO보다 보수적인 현금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FFO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식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존 FFO에서요. 임대료 인상분을 더해주고 자본적 지출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유지보수 비용을 빼주면은 AFFO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서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A회사는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여러 호텔 브랜드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간이계산서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임대 수익이 5만 불이고요. 임대 비용이 4만 불이라고 합니다. 이 임대 비용 4만 불 안에는 감가상각 비용 3만 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법인세 및 기타 비용들은 생략을 하고 단기 순이익은 단순히 임대 수익에서 임대 비용을 뺀 만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조건에는 자본적 지출이 만불, 유지 보수 비용이 1000불, 그리고 해당 임대료 상승분이 5000불, 일회성 자산 매각 수익이 만불, 그리고 해당 연도에 배당금 지급액이 2만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물음에 답해보면요. A회사의 배당 성량은 얼마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배당 성량은 배당금 2만원에서 2만불에서 단기 순이익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200%가 나오는데요. 즉 200%란 말은 우리가 한 해 만불을 벌어들였는데 배당금으로 2만불을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배당금을 지급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빚을 내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해당 배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리츠주는 이렇게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배당 성량을 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00%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는 해당 임대 비용, 즉 비용에 리츠주기 때문에 자산을 많이 구입을 하겠죠, 부동산을.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감가상각 비용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 주식에 한해서는 FFO 그리고 AFFO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배당 성량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보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A회사의 FFO와 AFFO를 구해보면요. FFO는 단기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일회성 자산 매각 수익을 빼준다고 했죠. 그러면 3만 불이 나오고요. AFFO는 기존 FFO에서 임대료 상승분을 더해주고 자본적 지출과 유지보수 비용을 빼주면 24,000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해당 FFO와 그리고 AFFO 기준으로 배당 성량을 다시 구해보겠습니다. A회사의 배당 성량은 FFO 기준으로 67%고요. 그리고 AFFO 기준으로는 83%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회계적 이익 기준이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배당 성량이 200%가 넘어가니까 이 수치를 보면 배당금을 지급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네 라고 판단이 들겠지만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배당 성량을 구해보면 FFO와 AFFO 두 개념 모두 다 100% 이하의 배당 성량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회사가 리츠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개념으로 배당 성량을 판단하면 충분히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가요. 비용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위의 산식에 의거해서 정확한 FFO 그리고 AFFO를 구해서 배당 성량을 구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리츠 주식 투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 두 가지 FFO와 AFFO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꼭 해당 리츠회사 주식을 보실 때는 단기 순이익 기준의 배당 성량이 아니라 FFO와 AFFO 기준으로 배당 성량을 구하셔서 그 안정성, 즉 배당금 지급 안정성을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